에서 여러분들 만났죠? 예,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 나갔다가 저희는 또 4시부터 삼각지에서 또 집회를 했기 때문에 민노총이 결성해서 하는 집회를 제가 유심히 좀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물러가라. 또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에 우리 자유마을 대표자님들께서 앞으로 우리 자유마을에 인원을 조직하고 그분들한테 설명할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은 주한미군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존재고 역사는 뭐를 말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군들이 군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크게 5나라밖에 없습니다. 첫째, 1위는 일본입니다. 약 5만 5천 8천 명까지 6회 공군이 다 있습니다. 주둔하고 있습니다. 2위가 어디겠습니까? 예? 어디요? 아닙니다. 독일입니다. 3만 5천 명 정도 있습니다. 자, 일본, 독일, 3위가 어디겠습니까? 우리나라입니다. 3만 명이 훨씬 넘게 있다가 계속해서 감소가 돼서 지금은 2만 6천여 명 있습니다. 자, 4위는 어디겠습니까? 4위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한 1만 5천여 명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위가 어디겠습니까? 영국입니다. 영국은 9천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공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5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5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예. 여러분,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전부 G10 이상입니다. 앞에 말한 일본, 독일, 이탈리아, 영국까지는 G7 안에 쑥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G9에 돼 있다가 최근에 6위, 7위까지 올랐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주둔했느냐? 전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군들이 장기 주둔한 겁니다. 미군들이 주둔한 결과, 장기 주둔한 결과 그 나라에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몰려들고 국방비를 감소해서 그 여력을 경제적인 성장에 쏟았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전부 지금 세계 탑 선진국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미군이 있다가 나간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들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예, 베트남, 월남. 미군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싸우자고 1973년에 파리 평화회담에서 평화협정을 키신저와 레두토가 맺고 키신저 국무장관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그 많은 무기 체계를 물려주고 철수했습니다. 철수하고 채 1년 반이 못 되어 1975년에 여러분들 기억 생생하게 하실 겁니다. 보트 피플. 원래는 그냥 망했습니다. 세계 4, 5위 정도의 군사력을 가진 베트남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망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망했느냐? 안에서 이미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화도 없고 소총도 제대로 없는 베트콩한테 망해버린 겁니다. 자, 필리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은 1960년대, 70년대까지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장충체육관 아시죠?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이 지어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나라에서 그때 신추경이라고 캐톨릭 신부가 양키 고홈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미군, 공군과 해군이 철수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필리핀은 지금, 저도 필리핀 단기 선교 많이 갔지만은 여러분, 아주 정말 동남아에서도 하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자, 미군이 장기 주둔하고 미군의 도움을 받은 나라는 전부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쿠바를 보십시오. 미국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쿠바가 만약에 미국과 친했다면 쿠바는 지금 남아메리카에서도 가장 선진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체게바라라는 놈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들어서면서부터 쿠바는 그 이후로 한번 일어설 생각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주위 이웃들에게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보 아니면, 역사적 인식이 전혀 없는 바보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예, 아쉽지만 북한을 추종하는 추종 세력이거나 선동에 노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금 대부분은,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주한미군, 한미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자, 민주노총은 여러분, 민주노총이라고 다 주사파는, 무슨 좌파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핵심은 우리 김국선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분명히 간첩입니다. 주사파입니다. 이런 몇 사람들한테 그 민주노총이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아주 저열하고 저급하고 그런 정치인들한테 우리가 조종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을 제대로 뽑고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을 때에 이 나라가 굉장히 미래가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은 바보 아니면은 북한 추종 세력입니다. 자, 그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청년들 집회 나가면은 역사의식을 많이 가르칩니다. 역사의식을. 여러분, 독일의 체를 제상 비스마르크는 역사의 교훈을 잊은 민족,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랬습니다. 예. 로마 시대, 아주 오랜 옛날 시대의 장군인 베제티우스도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꾸준히 좌파 운동권 정부는
꾸준히 한미동맹의 상책을 두고 꾸준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꾸준히 평화협정을 맺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이 자주는요, 김일성이부터 김정은이까지 북한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주입니다. 우리끼리. 자, 우리끼리 가지고 자주를 한 북한의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조차도 군사 대비 태세, 안보에 대해서는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1의 패권 국가인 미국마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주 하면 좋죠. 그러나 함께 한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미군이 주둔함으로 해서 우리가 국방력에 투자할 돈을 경제성장액화해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 받던 국가에서 원조 하는 국가로 우리가 올라선 거 아닙니까? 아멘.